그 사진을 찍었어. 야 근데 농담이 아니라 내가 지금 3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코에 대해서 예쁘다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 아 코 예쁘다 이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딱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보니까 괜찮은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뭐지? 지금이라도 칫솔 할까? 왜 이렇게 코가 괜찮지? 왜 하면 망할 것 같지? 뭔가 이걸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올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 되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이제 오늘 뭔가 어제부터 뭔가 불안해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가 봤을 때 내가 하면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래가지고 그치 안 해도 뭔가 될 것 같지. 그러니까 만약에 하면 난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눈 그거 쌍꺼풀 라인 다른 거 정도? 그 정도만 해. 막 이러더라고. 그런가? 그걸 해야 되나? 아 모르겠네. 어떡하지? 자 일단 개념도 먼저 나갑시다. 오늘 하는 개념이요 나한테 있어서 되게 쉬운데 니들한테 있어서 좀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근데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엄청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건 일단 오늘 배울 공식이 총 3가지가 있다는 거, 간단한 공식으로 3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 3가지의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암기해야만 오늘은 조금 문제를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말하는 너희들하고의 규칙을 조금 어기지 말고 지켜줘야 된다는 거. 이 2가지만 좀 잘 잡아주시면 오늘 배울 시그마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시그마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제 뭐 사실 고대기호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하는 건데, 그런 거를 떠나서 더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플러스라고 말고요. 합계라는 뜻의 영어로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그거의 첫 글자가 뭐예요? S죠. S의 고대 언어가 시그마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같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그마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S 모양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졌었어. 이렇게 만들면 돼. 원래 이렇게 있었다가 얘가 이렇게 바뀐 거야. 자, 시그마라고 읽거든요, 우린 이런 애들을. 자, 이런 애들은요 왜 만들어졌는지 이유부터 알아봅시다. 시그마라는 녀석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A1, A2, A3, A4, A50까지 더해봐 이렇게 썼어. 그럼 내가 늘상 니들한테 50까지 더하라는 이야기를 A50까지 더하라고 이렇게 써야 될까? 귀찮겠지 당연히. 그래서 뭘 했을까? 기호로 바꿨다는 거야. 근데 그 기호는 니들도 알거든? 현대식 기호가 하나 있었지. 그게 뭐였어? S였어. S. 그래서 이걸 S50이라고 읽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S50 이래버리면 A1부터 A50까지 더한다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이 녀석의 한계치가 분명했다고. 너는 분명히 무언가가 부족한 포인트가 있어. 뭔가 부족해. 뭐가 부족할까? S50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어디부터 넣어야 돼? A1부터 A50까지 넣어야 돼. 그러니까 끝이라는 숫자는 조정해줄 수 있어. S30, S70, S100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어. 하지만 뭐가 부족하냐? 얘가 너의 시작이 왜 매번 시작은 왜 항상 고정이 돼버릴까? 무엇으로? A1으로 왜 항상 고정이 될까? 그러니까 SN이라고 이야기하는 녀석들이 왜 A1부터라는 출발 지점으로 항상 고정이 되어 있을까? 이게 S50, SN에 대한 부족한 점이고 아쉬웠던 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그러면 이걸 한번 해결해보자.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그거를 시작도 내가 자유로 가져가고, 시작을 자유로 가져가고 또 뭣도 자유로 가져가는 거, 끝도 자유로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S에서 출발해서 고대 언어로 구분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 K가 시작부터 끝까지 AK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거야. 그럼 얘 뜻이 뭐라고? 시작은 어디부터? 그냥 시작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뭐해라? 합해라 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S라는 녀석의 한계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그마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시그마 K가 1부터
뭐 50까지 AK 이렇게 읽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K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50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시그마 4부터 50까지 이렇게 했어. 그럼 뭐부터? 네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50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선생님? 그래서 첫 번째부터 출발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게 니들이 시그마를 배우는 이유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자,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들은요, 그리고 나중에 배울 니들이 정적분이나 적분에서 배우는 dx라고 하는 녀석들은요, 같은 성질을 가져가는데 그 같은 성질을 쓰면 뭐라고 그러냐? 경비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경비한다는 거냐면 얘 보시면 여기 시작점에 문자를 꼭 잡죠. K라고. 그쵸? 자, 이거가 제일 큰 포인트 중에 하나야.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이렇게 적었을 때 결국에는 K만 단속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건 문자 단속 안 할 거고요. 우리는 K만 단속할 거야. K만 단속한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 내가 K야. 내가 나갈 거야. 나갈 건데 저기 이제 뭐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하는 거지. 저 나갈게요. 이러면 경비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 거야? 넌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준이는 K가 아니야. 그럼 준이는 나가겠대. 나갈 수 있는 거야? 못 나가는 거야? 나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네 둘 다 K야. 얘네 둘 다 나갈 수 있어 없어? 못 나가. 근데 얘네들이 찢어지는 건 될까 안 될까? 그건 괜찮아. 붙어오는 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그것도 괜찮아. 뭐가 아니라면 얘네들이 사귀고 있는 것만 아니라 친구 사이면 그 정도는 괜찮아. 무슨 말이냐? 곱하거나 나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태는 찢어질 수도 있고 붙여질 수도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곱하기랑 나누기는 안 돼요. 곱하기랑 나누기는 얘네가 너무 끈끈하게 잡혀 있으니까 경비 아저씨가 와서 야 너 여기 떨어져.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걸 못 하신다고. 그래서 K만 단속하겠다 그랬잖아.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K만 단속하기 때문에 K라는 문자는 절대 시그마 밖으로 못 나가. 오케이? 그러면 K를 제외한 다른 문자나 수는 전부 나갈 수 있어. 가능해. K끼리 있는 식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찢어줄 수 있어. 붙일 수도 있고. 오케이? 근데 뭐는 안 돼? 곱하거나 나눠져 있는 형태에 있는 녀석들은 그냥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겠어. 예를 들면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자. 자, 시그마 K가 뭐부터 1부터 뭐 몇 가지 이렇게 썼다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썼을 때 애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해. 쌤 시그마 자리에 K도 있고 N도 있잖아요. 그럼 N도 단속 문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니야. N은 단속 문자가 아니야. 누구부터? K가 1부터라고 했지. K만 단속 문자인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K 곱하기 4K 플러스 1 이렇게 썼어. 내가 쌤 K 밖으로 나갈게요. 돼 안 돼? 이런 거 안 된다고. K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K는 시그마 담장을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만약에 또 하나 더 예시를 들어서 자, 시그마 K가 1부터 또 마찬가지로 N까지 N, A, K 이렇게 만나는 만들었다 쳐보자. 그럼 N이라는 문자는 단속 문자야? 단속 문자가 아니야? 아니. 단속 문자 아니죠? 그럼 얘가 자 나갈게요 하면서 나가면 괜찮아 안 괜찮아? 이건 괜찮다고. 얘는 가능하다고. 누구는 불가능하다고. 얘는 불가능하다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배워놔라. 됐지? 자, 그 다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내가 얘네들을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잡는 거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요거 가능하다. 왜? 쌤! 찢는 거 된다고. 근데 뭐 시그마가 담장 밖으로 나갔어 안 나갔어? K가 K라는 문자가 어쨌든 담장 안에 있지. 얘도 담장 안에 있지. 요거만 지켜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 예를 들면 뭐 시그마 K가
1부터 뭐 n까지 4ak 마이너스 2bk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 쳐. 그럼 내가 이거를 쌤 제가 얘를요 4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빼기 2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잡는 거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다고요. 괜찮다고요. 마이너스인데요? 음수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아? 음수가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요. 다 괜찮다고요. 자 여기서의 근데 포인트는 왜 얘네가 포인트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 과정이 결국에 뭐 하는 과정이냐?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야. 식을 정리하는 과정이야. 식? 뭐 그래? 자, 왜 식을 정리해야 되는 과정이냐면 여기다 쓸게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합에 대한 공식이 정말 말 그대로 등차수야. 등차 공식. n 곱하기 대차 중앙. 아니. 좋아요. 무슨 파블로프가 되신 것 같아요. 강아지세요. 자, 등차 공식. 알고 있는 거 하나. 맞지? 2번. 등비합 공식. 요거밖에 모르죠, 지금은. 자, 3번. 공식 원. 좀 이따 알려줄 공식 원. 4번. 공식 2. 5번. 공식 3. 자, 요렇게인데 니들이 아는 공식이라고 해봐서 오늘 수업을 들으면 이제 등차의 합공식이라든가 등비의 합공식이라든가 공식 1이라든가 공식 2라든가 공식 3 이렇게 세 가지밖에 모르거든. 근데 니네 알잖아. 그래서 내가 공식 외우라는 말 너희들한테 많이 하니? 안 하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너희들한테 이 공식 모르면 오늘 수업 못 들어간다? 라고 할 정도면은 얘네들은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공식이야. 야 대체제가 없어. 내가 미안해. 미안하지도 않아. 이건 그냥 외워야 돼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공식까지 하면 도합 몇 개가 되는 거야? 니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합공식이라고 하는 게 5가지야. 그러니까 니들은 앞으로 나오는 어떠한 모든 시그마 문제를 전부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이 5가지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럼 봐봐. 출제 방식은 뭘 하게 될 거냐면 앞으로는 너희들이 이 공식에서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할 거야. 복잡한 식으로 만들게 될 거야. 오케이? 복잡한 식으로 줄 건데 이 복잡한 식을 뭘 해서 니들이 해체하고 분리해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니들이 지금 아는 이 아는 공식으로 바꿔야 돼. 오케이? 자, 공식 1이 누구냐면 K에 대한 공식이야. 시그마 K에 대한 공식. 얘가 누구에 대한 공식이냐면 시그마 K 제곱에 대한 공식이야. 얘가 누구 공식이냐면 시그마 K 세제곱에 대한 공식이야.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자면 어떤 시그마의 복잡한 AK라는 식을 그냥 줄 거라고. 내가 복잡한 식을 하나 줄 거라고. 그럼 그 식을 보고 너희들이 뭘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 정리해야겠네. 정리해서 내가 뭐 해야겠구나. 내가 아는 5가지로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하고 문제를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그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엄청나게 많이 중요하겠지. 그 녀석들이 요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오늘 머릿속에 꼭 넣어놓으라고. 알겠죠? 자, 페이지 좀 합시다. 누가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좀 올려주실래요? 좀 제대로 잘 찍어놔서 이거.
지우면 안 되지? 아직 쓸 게 좀 남지. 아침 선서 치고 꽤 깔끔하게 잘 됐어요. 만족스러워요. 오늘 뭔가 기분이 좋은 날인가 봐요. 야, 나 알람 왜 안 울리는 줄 알았어? 혹시 쌤이랑 같은 증상이 있었던 학생들이니? 핸드폰 알람이 안 울리는 게 없니? 너 아이폰이냐? 안 울리지 않니? 잘? 네, 그거 설정 들어가면 키울 수 있던데. 그니까 내가 그걸 오늘 아침에 알았잖아. 야야야 어제 새벽에 알았잖아.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글쎄 요만큼도 있더라. 그래가지고 쫙 올렸거든 오늘. 못 깰 수가 없어. 어제 자기 전에 친구한테 미리 연락을 해놨거든. 걔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맨날 걔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현아, 걔 이름도 현이야. 걔 이름도 김현이야.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걔 이름 김현이, 내 이름 김현휘. 근데 나 걔랑 같이 살았거든. 그래서 이제 걔한테 야 현아 내일 나 좀 깨워라. 그러니까 내가 알겠대. 그래서 내가 어제 자기 전에 그 벨소리 이렇게 해놓고었단 말이야. 쌤 벨소리 혹시 알아요? 들어보신 거? 쌤 벨소리 경보음이거든요. 윙 윙 윙 이 소리거든요. 근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울리는 거야. 개 깜짝 놀라서 오 미쳤다. 심지어 내 친구는 아직도 그거야. 알람 소리가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하는 거야. 근데 잘 일어나 그거면 애가 막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분 나쁘게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정도면 그냥 하루를 위해서 그걸 안 하는데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각하면 더 기분 나쁘니까 그냥 일단 그렇게 맞춰서 놨었는데 대단해. 쉬운다? 네. 야, 토요일은 조금 늦어도 사실 막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하진 않잖아. 왜? 나도 조금 늦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서로 퉁치자고. 서로 퉁치자고. 뭐 유해성 지금 한 3주째 나한테 뭐 생길 좀 늦을 것 같아요를 연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 퉁치자고. 뭐 이승재, 이윤재 뭐 다 지각했고 오늘 저 박민수도 지각했고 최세현도 가끔 뭐 버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서 지각한다 그러고 유은선, 유재 일어났다고 지각한다 그러고 준이는 준이 가끔 시간 깜빡해가지고 늦게 오고. 근데 이제 토요일은 나도 솔직히 말해서 나도 할 말 없고 서로 힘든 거 이해하니까 토요일은 그래서 좀 비교적 좀 온화하고 약간 좀 평온하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막 지각했다고 막 뭐라고 안 하고 하는데 평일은 좀 지키자. 평일은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5시 5분 이러면 좀 그러잖아. 이제야 저번 시간에도 그랬잖아. 난 기대하고 있었어. 너 하고 나오나. 아무튼 양희수는 근데 뭐지? 아무튼 그래서 평일은 좀 한 그래도 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좀 학원을 와. 안 그러면 이게 우리가 5시 수업이잖아요. 학원생 제일 많이 걸리는 시간이거든. 내가 5시가. 그 엘베를 럭키로 내가 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 그냥 운 좋게 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 그냥 5시에 딱 오면은 엘베는 3번 놓쳐요. 한 55분쯤 오면 한 2번 놓치는 거고 이제. 그렇지? 50분쯤 오면 한 번 놓치는 거야. 아니 안 놓치는 거야. 50분쯤엔 애들이 그렇게까지 막 바글바글하잖아. 근데 5시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발레 학원 애들이 와. 그 발레 학원 애들이 그 제일 그 빌런들이야. 그러니까 애기들께서 뭐라 말도 못해 우리는. 그렇잖아. 막 애기가 야 나 이럴 때 있다니까? 일부러 걔네 딱 보자마자 쟤네 새치기 한다 싶어가지고 내가 엘베 문 앞에 바로 이렇게 서 있었거든? 근데 엘베랑 그럼 나랑 요 정도 틈 있잖아. 근데 애들이 막 오더니 갑자기 내 앞에 따다닥 서는 거야. 그럼 내가 막 만약에 어른이 막 그랬으면 뭐 하세요? 이럴 수 있는데 그 핑크 옷 입은 그 꼬맹이 여자애들 심지어 남자애들이 이차 얘기했는데 여자애들이 막 앞에 이렇게 서니까 오오오 이러다 보니까 뒤에 약국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쟤들 뭐야? 진짜 그걸 가끔 좀 고민해요 나도. 뭐라고 하는 게 어른으로서의 맞는 도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이것이 또 어른의 맞는 도리가 될 것인가. 니들 생각은 어떠니?
뭐라고 해야 되니? 아니면은 가만히 있어야 될까? 해야 되죠. 할까? 근데 초등학생 때만 돼도 뭐라고 하겠는데 그 5살짜리 애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 5살이요. 걔 진짜 어려워. 그냥 5살, 6살 막이래. 선생님! 막 이러고 있잖아 걔들 맨날. 그래도 어릴 때부터 싸가지 장착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기들 있었나? 난 어렸을 때, 쌤 어렸을 때는 이제 그거니까 그 뭐야 잘못하면 맞았으니까 남녀 평등했어 그때는. 그때는 진짜 양성 평등했어. 여자애가 잘못해도 맞았고 남자애가 잘못해도 맞았어. 진짜 많이 맞았어 우리 때는. 곳곳이 배웠어 곳곳이 다. 파리채, 먼지털이, 코스, 뭐 손도 있었을 것이고 옷걸이 등등등등등 겁나 많았어. 근데 이제 그런 새치기를 했다? 이거 뒤지게 먹었지 올 때. 가끔 그 막 초등학생 남자애들이 새치기하면 뭐라고 해요? 초등학생 남자애들 야 우리 뒤졌어 이러고 앞에 막 줄서면 비켜. 얘들아 새치기 안 돼. 이러면 이게 그래서 내 말 못 듣고 이제 떠들어 지들끼리 그러면 야 이제 싹 봐. 비켜. 새치기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들어서 이러면 뒤로 가시더라고 애기들이. 아유. 아 방금 그 목소리가 평소에 쌤 친구들한테 하는 목소리예요. 예, 막 지금 이렇게 뭐 말하잖아요. 근데 친구한테 말하는데 야 이러고 말하거든요. 근데 친구가 맨날 그래서 그 얘기를 야네 학생들은 수업 1시간 들으면 계속 물 나오겠다 이씨 막 이러면서 목소리 좀 올려 막 이러고 뭐라고. 자 이제 공식 1, 2, 3 가보자. 자 공식 1은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요겁니다. 그냥 K에 대한 공식이죠. 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수의 합공식이랑 똑같아요. 특징을 먼저 잡을게요. 이 공식들의 특징을 뭐냐면 얘들도 마찬가지로 1부터만 가능해요. 시그마의 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썸머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그마를 만든 건 맞는데 저 공식들은 초항부터 성립해야 됩니다. 1번째 항부터.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뭐가 나오냐? K는 등차 수열이죠. 1차식이니까요. 이거 약간 쌤의 팁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있는 게 지금 1차함수로 떴으면 사실 등차 수열이랑 같은 거니까 등차 수열 협공식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구분 짓는 방법도 괜찮아요. 저걸 1차식이다? 오케이 너는 등차 수열. 제 거에 기울기가 뭐가 나오는 걸? 그 뭐냐 기울기가 뭘로? 등차 D 이렇게 공차 D 이렇게 해서 자 어쨌든 간에 얘는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그마 K가 21일날 시험 보는 거 아시죠? 네. 수열 전까지인 것도 아시죠? 그쵸? 그럼 수까지를 하신 거 아니에요? 수열 전까지 이공청아 아, 공지 안 나갔어요? 나왔어요. 공지가 나갔는데도 사각함수 전까지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있었어. 그럼 뭐 하는 거야? n자리에다가 40 집어넣으라는 거야. K1부터 시작했으니까 몇이야? 2분의 40 곱하기 41 몇? 820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 볼 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혹시 글씨 너무 작지 않지? 뭐 한 20으로 쓸까요? 얘는 좀? 4K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떠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정리해야 된다고. 어떻게? 4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K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3. 자 그럼 여기서 니들이 뭐가 이상하냐? 쌤 얘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데? K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쟤는 상상수 같은 녀석이지? 그럼 잘 생각해봐. 이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첫 번째 항 몇이야? 3. 두 번째 항 몇이야? 3. 세 번째 항 몇이야? 그럼 20번째 항은 몇일까? 그러면 20개가 다 뭐라는 거야? 3. 그럼 다 더하면 몇 나오겠어? 60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얘 만약에 다시 계산하라 그러면 이것도 먼저 계산해. 4 곱하기 2분의 20 곱하기 21 빼기 얘 몇이야? 20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자, 이거에 대한 공식 알아? 4K-3이라는 공식? 몰라. 4K-3을 구하는 공식은 나도 몰라. 근데 뭐는 알 수 있어? 쟤를 통해서 찢어가지고 내가 아는 공식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 4K-3이라는 공식은 알지. 왜? 쟤는 뭐니까?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 합공식이랑 똑같지. 등차수열 합공식을 쓰면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야지. 수학 몇이야? 1 들어가봐. 1이죠. 등차 몇이야? 공차 몇이야? K의 기울기 보라니까. 4야. 맞아. 그러면 N은 몇 가지 가는 거야? 20까지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2분의 해놓고 얘한테 1 들어가 몇이야? 1이었지? 20 들어가봐 몇이야? 77이야. 그치? 내가 등차수열 합공식 뭐라고 그랬어? 2분의 아니 뭐야 n 곱하기 등차 중앙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야? n 몇이야? 20 곱하기 등차 중앙 2라고 77이라며 78이죠. 나누기 2죠. 그러니까 몇이야? 78 나누기 49 곱하기 몇? 20 39 곱하기 20 몇이야? 780 맞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얘 계산하면 780 나올 거야. 됐니? 자 그래서 공식 1은 이거야. 근데 여기다 그냥 하나만 끼워서 팔게 쌤이. 요거 하나만 끼워서 팔아도 되지?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문자가 아닌 뭐 A 이렇게 있었어.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라는 녀석이 N번 반복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몇이라 쓰면 돼? 얘는 A 곱하기 N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공식 2로 들어갈게. 근데 이 다행스러운 공식 1, 2, 3에 대한 증명을 물어보진 않아. 얘들은 공식 1, 2, 3에 대한 증명을 물어보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그냥 하셔도 돼.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번에는 K제곱.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1부터 시작해서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5제곱 더하기 6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거야. 됐지? 자 이런 녀석은 어떻게 들어가냐?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아직까지 쌤이 얘네 증명 나오는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모의고사와 내신을 다 합쳐도. 오케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에 대한 뭐 증명은 어떻게 나와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그거는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여기 있는 거 그냥 읽어봐. 그러면 돼. 알겠지? 자, 아마 어차피 합공식은 똑같으니까 그 도출시키는 방법이 똑같거든. 오케이? 어떻게? SN 플러스 1한테 SN 빼고 걔가 AN 플러스 1 나온다 하면서 그냥 하는 도출 방법이 똑같거든. 그래서 그냥 그걸로 들어가면 되는데 나는 증명까지 설명하지 않을게. 자, 그럼 요건데 그럼 요것도 EX 예시로 들어보죠. 일단 시그마 K가 뭐 1부터 뭐 10까지 K제곱 6분의 10 곱하기 잘 봐. 10 곱하기 한 번 더해 11 곱하기 얘 두 개한테 한 번 더해 21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얘 계산하면 약분까지 하고 들어가 몇이야? 2 여기 7 맞지? 자 얘도 약분 더가 5 그치 385 나왔어. 됐니? 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번에 조금 발전시키자. K가 1부터 N까지 뭐 2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여기 5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자 2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라는 공식 내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다 잘라버리는 거야. 어떻게? 시그마 K가 어디부터? 1부터 5까지 2K 제곱 2K 제곱도 아니야. 그냥 K 제곱이야. 앞에다가 뭐 뺄 거니까 2 뺄 거니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지. K 제곱이라는 공식은. 또 플러스 시그마 4 빼주고 K가 1부터 5까지 K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라스트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1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럼 봐봐. 식정이 끝났거든. 이 공식 알아? 알아. 이 공식 알아? 알아. 이 공식 알아? 알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 자 그럼 이제 합쳐 빨리. 그러면 6분의 2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11 이렇게. 자 더하기 얘는 2분의죠? 2분의 4 곱하기 5 곱하기 6 맞죠? 2분의 n 플러스 1. 자 얘는요 더하기 1이 5번 5 이렇게. 그럼 이거 이제 다 계산해서 더해주면은 누굴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의 과정이 되는 거라고 문제가. 자 공식 3 들어가보자. 물론 공식 4도 있기는 해. 근데 걔는 솔직히 오늘 수업할 때 할 것도 없고요. 나중에 그냥 필요하다면 그냥 그때 들어가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번에 K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왜 여기까지밖에 안 해도 되는 거냐면 니들이 거의 메인으로 다루는 고위 파트의 메인 함수는 혹은 방정식은 거의 3차까지가 끝이에요. 근본은.
조금 이제 문제 난이도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가게 되면 4차까지는 나가는데 5차 이런 데까지는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바운더리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기본 바운더리는 3차야. 근데 뭐 요즘 문제가 거의 4차까지 번져서 나가니까 4차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 그냥 여기까지만 바운더리로 계산을 하고 있어. 근데 만약 5차나 6차까지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야? 직접 하라는 뜻이 아니야. 뭔가 분명히 문제에서 사고력으로 뭔가 하라는 이야기인 거라고. 그런 부분들은. 알겠지? 자, 일단 K 세제곱 공식을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볼게. 얘 되게 외우기 쉬워. 뭐냐? 얘 있지. 2분의 n 플러스 1. 그치? 얘를 제곱하면 끝이야. 간단하죠? 전체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얘도 똑같이 그냥 바로 공식 몇 가지 써보고 끝내보자. K가 1부터 5까지 K 세제곱 이렇게 있었어. 그럼 뭐야? 2분의 5 곱하기 6하고 제곱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야. 손 아프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응? 또 할 필요 없잖아. 만약에 4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있었다 쳐봐. 그럼 뭐 하는 거야? 4 곱하기 시그마 K 세제곱 3 곱하기 시그마 K 제곱 2 곱하기 시그마 K 그리고 그냥 K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K가 아니라 그냥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쌤이 썼던 거 기억해내. 빨리. 뭐라 썼어? 출제 방식은 어떻게 나온다? 너희들이 모르는 공식, 모르는 식처럼 만들어줄 텐데 걔를 니들이 자르고 정리하고 뭔가 빼고 붙이고 이러다 보면 결국엔 뭐가 될 것이다. 계산하기 쉬운 공식적인 애들이 들어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등차세력 공식하고 등비세력 공식은 너희들한테 따로 말은 하지는 않을 거야. 굳이 너희들한테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맞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쟤들은 어디부터 된다는 거? 초항부터 된다라는 거. 알겠죠? 초항부터 된다는 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필기 해주세요. 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뭐 하세요? 필요 없어. 니들이 많이 받아야 돼. 나는 새해 복을 많이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미 많으니까. 다 적었나요? 네. 잠시만요. 네. 근데 이거 적을 게 없는데 책에 다 써져 있어가지고 뭐 따로 노트 좀 하는 친구들은 적어야겠지. 다 노트 좀이라서 우와 뭐야 이건 만족스럽다. 어제 원장쌤 생신이셨는데 연락은 했니? 난 삐져서 선물은 안 했어. 선물 준다고 한 달째 얘기하시다가 나 결국 안 주시길래 이번엔 나가 안 줬어. 야 망하면 어떡하지? 야 했는데 진짜 망하면 어떡하지? 이 개무슨 기준이 어떡하지? 새끼들 돌팔이 아니야?
컴플렉스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맨날 지워도 돼요? 네. 아직 안 돼요. 네. 아는 형 중에 볼드모트가 한 명 있거든요. 아, 이제는 볼드모트라고 하면 니들이 못 알아먹을 수 있겠구나. 볼드모트가 누군지 알아요? 알죠. 해리포터에 그 콧구멍만 뚫려있는 괴물 있잖아요. 그쵸? 아는 형 중에 그 괴물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눈도 잘생겼고 머리도 조그맣고 키도 180을 넘겨. 그리고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근데 별명이 볼드모트였어. 콧대가 없고 콧구멍만 2개가 코에 뚫려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볼드모트라는 별명을 갖고 살았는데 어디까지 쓴가? 근데 이제 그 형이 나랑 이렇게 친해지고 막 그 형이 옛날에 막 페이스북 이런 걸로 유명해졌던 사람이야. 잘생긴 걸로. 인스타로에서도 인스타 스타하고 막 그랬던 형이야. 인플루언서고 막 했어. 그 형 방송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형을 만나가지고 내가 나는 그때 내 얼굴에 대한 뭐 자존감도 그렇게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편도 아니고 내가 애초에 왜냐면 그 최재근이라는 그지 같은 새끼 하나 있어. 내 친구 중에서 고등학교 친구인데 근데 걔가 내 외모 자존감을 박살을 내줬어. 그냥 개박살을 내줬어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걔가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거든. 내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거든. 근데 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같이 간 친구가 6명? 같은 중학교에서 간 애가 6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4명, 그러니까 6명이랑 다 알고는 지내는데 문제는 다 다른 반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6명이. 그럼 고등학교 가면 뭐 해야 돼? 친구를 사귀어야 되잖아. 옆에 최재근이라는 애가 앉았어. 근데 걔한테 막 말을 했어 서로. 근데 걔는 우리 그 고등학교 부속 중학교에서 올라온 애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중학교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많아. 예를 들어 뭐 구로중 구로구가 같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붙어있는 구석이라고 하면 구로중 애들이 다 구로구로 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전교생이 뭐 예를 들어 한 600명 된다고 하면 550명이 그 학교 중학교 출신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 다 알고 다 친해. 나만 아무도 몰라. 이 상황은 어쩔 거야. 그래서 친구 사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다니는 애들이 다 같은 중학교야. 그럼 내가 낑겨야 되잖아. 그치? 여자애들이 이걸 잘 알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떡하지 하다가 옆에 있는 애랑 좀 말하려고 친해졌어. 근데 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와 넌 진짜 못생겼다 이러는 거야. 근데 아쉬운 건 내 쪽이야. 내가 이게 만약에 그때랑 지금이랑 성격이 좀 다르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그때 이제 그런 애였으면 어쩌라는 거야. 저 이상한 새끼네 이거 이렇게 하겠는데 그때는 아쉬운 것도 내 쪽이고 지금 빨리 친구를 사귀어야지 고등학교를 지낼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색했지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근데 걔가 진짜 어떻게 하냐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카메라 날 보고 있어. 그래서 뭐 이러면 아 진짜 못생겼다. 같이 뭐 매점을 가다가도 너 진짜 못생겼다. 그리고 같이 밥 먹다가도 진짜 못생겼다. 계속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냥 한 그릇 한 그릇 흘렸거든. 근데 이게 한 달 동안 그 말을 하니까 아 내가 진짜 못생겼나 보구나. 아 내가 정말 못생긴 사람이구나. 심지어 그때 학교에서 머리 삭발시켜놔가지고 애들 다 머리 삭발하고 있었단 말이야. 안경 쓰고 얼굴 보는데 진짜 못생긴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이걸 보고 있었어. 근데 걔가 그거를 1년을 넘게 했어. 볼 때마다 못생겼다 그래. 근데 1년쯤 지나면 나도 이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걔 아니고도. 그래서 왜 병신 이러고 있었지 이제 그 이후에는. 근데 2학년이 됐어. 걔랑 반은 달라졌어. 근데 걔랑 복도에서 지나갈 때마다 걔 못생겼다 그러는 거야. 내가 쟤는 진짜 뭐하는 새끼지? 그럼 자 걔는 잘생겼냐? 아니 걔 진짜 못생겼어. 걔 정말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데 다른 친구가 이제 걔한테 개지랄한 거야. 너 왜 얘만 볼 때마다 못생겼다고 하냐? 넌 진짜 못생겼다고. 아니 너는 진짜 못생겼다고. 너 정말 얼굴 보면 토할 정도로 못생겼다고. 너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막 뭐라 한 거야. 근데 이 말에 내가 자존감이 뚝 떨어져 버린 거야. 근데 이 말에 진짜 외모 자존감이 진짜 많이 나서. 그래 내가 외모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 진짜로. 근데
그 말을 듣고 걔가 그날 방과후 시간에 내 옆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웬일로 옆자리에 앉더니 얘가 막 표정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니야 나 진짜 못생겼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야 괜찮아 이랬어. 예의상.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진짜 너보다 못생겼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걔가 장난으로 나한테 못생겼다고 이렇게 했다는 그 믿음도 조금 있었거든? 근데 걔가 그렇게 상처받은 표정으로 나한테 내가 진짜 너보다 못생겼어? 이러는데 약간 그게 뭔가 이런 느낌이잖아. 내가 나한테 냄새나?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난다고? 진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한테 너보다 진짜 내가 더 못생겼다고 이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데 얘는 진짜 진심으로 날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1년 넘게 그렇게 했구나. 아, 난 진짜 못생겼구나. 그렇게 돼서 걔랑 나랑 둘이서 외모 자존감을 빨아내지고 버린 거지. 아 근데 쌤 솔직히 말해서 막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고백도 받고 했거든요. 다른 학교 여자애들한테. 근데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친구가 2년 동안 나한테 못생겼다니까. 근데 이제 그 볼드모트 그 형이 갑자기 날 딱 보더니 현아 너는 눈도 괜찮고 얼굴 다 괜찮네. 또 잘생겼어. 근데 코가 좀 바꾸면 참 더 괜찮을 것 같아 이러더라고. 근데 그 형은 얼굴에 투자를 한 1,000만 원씩 넘게 하는 사람이야. 코 고치고 눈도 한 3번 고치고 뭐 코 재수술 한번 하고 뭐 안면 윤곽도 하고 그냥 그 이제 그냥 다른 사람이 돼버린 사람이야. 근데 그 전문가가 나한테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내가 그래? 코를 하면 더 괜찮아질 것 같다고? 왜? 그러니까 봐봐 너 눈, 뭐 입, 얼굴, 뭐 턱 이런 게 전부 다 도시애 같이 생겼는데 코만 무슨 어디 강원도 홍천에같이 생겼다는 거야? 근데 아 그래?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코 성형에 대한 고민을 했지. 그럼 엄마한테 얘기를 했지. 엄마 나 성형할까? 그러니까 엄마가 하시면서 절대 안 돼. 안 돼. 칼 대지 마. 이러더라고. 이건 엄마 몰라. 몰라. 나 그래서 혼자 하고 혼자 집에서 요양해야 돼. 자, 개차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쌤이 시계를 적어서 몇 시에? 53분. 자, 개차수 이야기하고 또 봅시다. 우리 때는요, 그 재근이가 나한테 한참 못생긴다고 했던 그 시절에는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고1, 고1. 그 재근이가 맨날 나한테 못생겼다 그 시절에요. 송정선 선생님께서 수업을 들어오셔가지고 웬일로 그날따라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항상 수업 들어오시면 나한테 이렇게 분필 던지시거든요. 수업하라고. 진짜 그러신다고 했잖아. 술 먹고 와가지고 맨날 야 이러면 내가 네 나가겠습니다. 네 자 막 이러면서 수업을 했다. 예 제가 수업을 해야지요 막 이러면서 수업을 했단 말이야. 심지어 생기부도 안 써줘. 그냥 열심히 수업만 했을 뿐이야 나는. 그래서 내 수업 경력이 늘어났지 그것 덕분에. 근데 이제 그 송정 선생님께서 웬일로 그날따라 술 냄새가 안 났어. 아직도 머리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는 거고. 그 웬일로 그날따라 담배 냄새가 안 났어. 뭐지? 저 양반 죽나? 싶어가지고 내가 속으로 저 양반이 웬일로 나한테 분필 안 던지지? 왜 나한테 수업하라고 안 하지? 했는데 선생님 뭐 내일 건강검진 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양반이 술을 안 먹는 날은 건강검진이 있는 날이구나 하면서 있었던 수업이에요. 그랬더니 그 쌤이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맨정신으로 있는 날이 며칠 없으니 오늘은 니들한테 중요한 걸 설명해 주겠다 라면서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개차 수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개차 수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 너희들이 수능을 보기 위해선 몇 가지 수혈을 알아야 된다. 등차 등비만 알고 있는 새끼들은 바닥에다 다 묻어버릴 것이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좋됐다 하면서 이거 듣고 있었지. 그러면서 아니 뭐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목소리가 이래요. 키 요만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키 요만해가지고 매는 요만하거든요. 이러고 잡고 있거든요 맨날. 무슨 마법사 마냥. 우리 3세가 이제 3세쌤이 맨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개차수혈 외워라 개차수혈 나라해 개차수혈 하더니 개비수혈 피보나치 수혈 막 이렇게 다 말을 하는 거야. 한 10개를 얘기해 주더라고 수혈을. 그러면서 외웠냐? 이 양반이 진짜 개양아치인 게 그냥 다다다다다닥 말하는 거거든. 말해라. 이래. 그래서 개차수혈, 개비수혈, 피보나치 수혈.
여기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너는 기억력에 문제가 있냐? 그 10개도 못 외우냐? 사람 새끼냐? 막 이러면서 뭐라 하더라고. 근데 지금도 못 외워요. 지금도 기억 안 나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그 정 선생님이 나한테 던진 10개? 어떻게 말하면 10개의 공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쌤은 솔직히 말해서 전혀 기억 못합니다. 그나마 기억하고 있는 건 저 개차 수열 정도. 왜냐면 워낙에 네임드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개차 수열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개차랑 개비까지는 기억해. 왜 개차가 싫으니까 이름 바꿔서 개비까지는 외워. 그리고 그 피보나치 수열을 외우고 있는 이유는 이름이 좀 특이해가지고 그냥 외우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은 니들한테 이제 안 나와.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면 그 쥐새끼인가 토끼인가 그거를 그 분양받아가지고 두 마리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알아요? 토끼 두 마리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토끼 두 마리를 키우면 그 토끼가 자식을 몇 마리를 낳고 그 토끼가 또 자식을 몇 마리를 낳고 또 첫 번째 데리고 왔던 그 토끼가 또 자식을 낳으니까 그 세 번째 이제 3세대 토끼들을 이제 이만큼이 만들어지고 뭐 며칠 후에 토끼는 그럼 1세대, 2세대, 3세대들이 또 토끼를 낳을 테니까 또 이만큼 나올 것이고 또 이만큼 나올 것이고 또 이만큼 나올 것이다. 이게 그 피보나치 수열의 정의거든요.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만든. 근데 그게 이제 쌤 때는 하나의 킬러 작용이 됐던. 그러니까 우리 때랑 너희들의 제일 큰 이제 출제 방식의 경향의 차이를 이야기를 해주자면 우리 때는 수열 중에서도 약간 비네임드 수열 중에서도 약간 좀 매니악한 녀석들 있죠. 그러니까 변두리 사이드에 있는 수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왜냐? 무식하게 공부하던 시절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진짜 그냥 국영수만 하던 시절이에요. 우리는 완전.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어줍지 않게 나오거나 아니면 메인 파트, 메인 스트림을 건드려버리는 그 순간은 시험이 너무 쉬워져. 특히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쌤 때는 모의고사나 수능을 잘 보고 싶으면 그 10가지의 수열을 외우라고 얘기를 했어. 물론 난 안 해갖고.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 지금은 솔직히 옛날처럼 그렇게까지 막 학구열이 막 엄청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때는 뭐 핸드폰 다 갖다 버려가지고 이제 핸드폰 안 쓰는 애들도 엄청 많았고 뭐 야자네, 뭐 심야 자습이네 막 이래가지고 막 새벽까지 공부하고 맨날 막 독서실 이런데 지금 니들 막 노래 나오면 스카이에서 공부하잖아. 우리는 그 칙칙한 그 사법고시를 보는 애들이랑 같이 공부했고. 그래서 우리 때는 변두리 사이드에 있는 녀석들이 진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한 5년도 아니야. 한 8년 전쯤에 이미 끝난 것 같고요. 8년 전에 이미 수명을 다 했고요. 조금만 그냥 강하게 얘기해보자면 최근 경향은 솔직히 최근에 나는 이 녀석들을 만난 적은 없어요. 변두리에 있는 녀석들을 만난 게 해봤자 개차수열 정도인데 개차수열은 변두리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그 바깥쪽 변두리랑 메인스트림하고 약간 그 길목쯤에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얘가 나와도 그냥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개차수열은. 하지만 다른 막 진짜 나 8년 전, 10년 전에 공부했던 그런 애들은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럼 니들은 거의 앞으로 이제 뭘 배우게 될 거냐면 수열 중에서 거의 메인스트림에 있는 딱 수연이거든요. 수열 중에서 중심부에 있는 녀석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수열의 중심은 뭘까요? 하면 등차 등비가 딱 떠오르시겠죠. 등차 등비도 물론 중심부에 있는 녀석은 맞겠지만 나한테 있어서 수열의 중심부, 가장 핵심, 가장 딱 그 시청, 딱 서울역 이꼴 뭘까? 수열의 서울역은 뭘까? 가장 중심에 있는 거. 한강은 무엇일까? 수열의 가장 중심은 무엇일까? 뭘 것 같아? 첫날 얘기했어. 내 첫날 수업을 기억해. 첫날 첫 번째 수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뭐라고 했어? 수열은 무엇이다? 수학적 가치관. 중요한 말이 빠지죠. 이렇게 수 나열. 중심은 나열이에요. 자, 오늘 첫 수업을 기억해. 첫 타임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 그랬어? 규칙은 있다. 오케이? 내가 말한 약속을 따라라. 그게 이겁니다. 나열해봐라. 이거예요. 자, 수열의 가장 중심부는요 다른 게 아니야. 수를 나열했다는 거야. 그래서 뭘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수학적 가치를 판단해줘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요? 다음 주 써볼까요?
왜 28이죠? 커지는 게 일씩 커지고 있어. 그렇죠. 이거 28 나와야 돼. 이제 고르시면 돼요. 자, 이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공부를 할 것인지, 물론 개차 수열을 설명해 주겠지만 개차 수열이라고 설명을 드릴 것인지, 아니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커지는 게 일씩 커지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할 것인지, 그건 니들이 고르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옛날엔 이거였다고요. 무조건 개차 수열이라는 말로 공부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뭘로 해도 괜찮다고요. 중심부를 뚫는 커지는 게 일씩 커지고 있어요 라고 말해도 괜찮다고요. 그럼 뭐 한다는 이야기냐면, 어차피 수열이라는 파트가 이번 시험에서 만약에 기말고사 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삼각함수 뒷부분 법칙 파트에 수열 파트가 합쳐져서 이제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문제 다 합쳐서 한 20문제, 21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비율로 따지라고 하면 3분의 1은 이미 삼각함수 빠져야 되는 거니까 7문제 정도 삼각함수 빠질 거고, 남은 건 이제 14문제 정도가 나올 텐데, 14문제 중에서 등차 등비 메인스트림에 있는 그 네임드 수열 애들 몇 개를 빼주면, 그치? 그 애들 빼주고 시그마까지 메인스트림에 있는 녀석들을 만약 빼주면 그게 이미 한 10문제는 빠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기서 이제 귀납정의 애들까지도 같이 빠지면 한 2문제 정도 빠지거든. 2-3문제 빠지거든. 그럼 남은 건 한두 문제거든. 그냥 그 한두 문제를 알기 위해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있는 특이한 수열들, 변두리에 있는 수열들을 다 외워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한두 문제 정도는 내가 중심부를 뚫는다는 마음으로 나열을 쳐서 그 녀석의 규칙을 그 자리에서 찾아볼지, 그건 니들이 고르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나의 스승은 송정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졸라 싸가지고. 나의 스승은 정선쌤이 아니야. 참새는 나의 스승이 아니야. 참새는 나한테 분필 던진 사람이야. 응? 김윤관은 내가 헤드샷을 속이다고 했던 수학선생님이지 나한테 수열을 알려주시는 분은 아니야. 근데 솔직히 김윤관 쌤이 약간 나랑 수학적 스타일이 비슷하시고, 심순하고 윤관 쌤이 약간 수학적 스타일이 비슷하시고, 그 두 분이 나한테 했던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수학을 풀 때 공식을 외워본 적이 없다. 딱 이 말을 하시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이제 공식을 안 외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너희들은 내 제자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을 하는데, 공식 너무 암기해서 수열 들어가면 힘들어요. 좀 많이 힘들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미 스타일이 한 물로 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너희들은 중심을 두읍시다. 어떻게? 몇 개 뭐 해보는 거야? 나열해봐. 나열해서 그 녀석의 규칙을 파악해서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해봐. 그 문제만큼은. 알겠지?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자, 그러면 개차 수열로 다시 돌아와서, 개차 수열이라고 말을 한 게 방금 너희들이 말하는 커지는 게 일식 커짐이거든? 그 일식 커짐이라고 하는 게 사실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그치? 그래서 개차 수열은 항의 차이가 각각의 한글의 차이가 뭘 이루고 있는 거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녀석들. 그걸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방금 여기서 쓴 것처럼 여기 커졌을 때 몇 커졌어? 2, 3, 4. 자, 2, 3, 4 이런 애들 다 뭐야? 다 뭐야? 뭐야? 자연수열? 일식 커지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거든. 그래서 커지고 있는 애들이 뭐가 되고 있는 거야?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공차가 몇이야? 1이.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은요, 이제 들어왔을 때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풀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시그마를 쳐서 들어가는 문제들도 있긴 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일반항을 잡는 거겠죠. 일반항의 식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일반항 식은요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 초항 A1이라는 녀석한테 커지고 있는 애들이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그치? 커지고 있는 그 수열을 BN이나 BK라고 얘기해볼게요. 여기가. 그럼 플러스 시그마. 자, 네 번째 항까지 가는데 몇 번 더해요? 3번 더하죠. 뭐 5번째 항까지 가는데 4번 더하죠. 그래서 A n번째 항까지 가게 하려면 얘를 n-1번 더해야 된다고. 뭐를? BK라는 등차 수열을. 무슨 말이냐? 6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얘네 2개 더하면 1한테 이거 2개 더하면 이거 만들어지죠. 요 원리라고. 15까지 가는데 뭐 더하면 1한테 얘네 거 다 더하면 요거 만들어지는 거죠. 21한테 갈 때 어떻게 만들어져? 얘네 다 더하면 요거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시그마를 더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등차 수열.
그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A, N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매품,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수열 중에서는 개비 수열이라는 녀석도 있다고요. 이 두 가지만 공부하시라고 보니까 그 10개의 사이드 공부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자, 개비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히 뭐겠어? 항의 차이가 뭐가 만들어진다? 그쵸? 항의 차이가 등비 수열이 만들어진다.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이거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거든? 뭐 나올까? 몇 차씩 나올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 뭐야? 등차 수열의 합공식. 수업 시간에 얘기해줬어. 말해줬었어. SN은 어떤 함수가 나온다고? 2차 함수 나온다고 그랬어. 근데 이거 몇 차씩 나오겠어? 2차씩 나오겠지, 계산 다 하면. 앞에는 A면 어차피 상수일 거 아니야. 그럼 더하면 몇 차씩이야, 결국에는? 2차씩이겠지. 그럼 2차씩을 뭐 하라고 하면, 만약에 시그마 AN을 때리라 그러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 2차씩 되는 거야. 시그마 2차씩은 니들이 계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내가 앞에서 보여줬는데.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아, 방금 하나 더 기억났어. 조화수열이라는 것도 있어.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열들이 늘어나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얘도 똑같은 거야.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풀이법은 똑같아. 하지만 얘는 웬만하면 시그마 AN은 안 물어봐. 그냥 거의 그냥 AN만 물어보고 마무리 시켜. 거의 문제가 그래. 왜냐면 얘는 이거 쳤을 때 몇 차 나왔어? 2차죠. 얘는 이거 하면 2차니까 계산이 되죠. 근데 문제는 얘는 몇 차야? 지수함수야. 그럼 지수함수의 시그마 공식을 알아볼라? 몰라. 니들은 어차피 5개밖에 모른다 그랬잖아. 됐어요? 그래서 조화수열, 개차수열까지는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개 비수열로 나오는 거라고? 일반항을 물어보는 걸로 거의 끝나고요. 개차수열은요, 합을 물어보는 문제로도 마무리가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조화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말만 그냥 집중하고 넘어가면 역수로 들어가는 수열들을 조화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2, 3 이렇게 쓰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수열들을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몇 시죠? 8분. 오늘은 수업이 2시간밖에 안 되니까 쉬는 시간 없이 쉬는 시간은 수업 끝나고 줄게요. 자, 그거 문제 개념 테스트에 있는 문제들 좀 풀어보세요.